좋아요, 구독. 코로나19 얘기가 들려오면서 뭐 전면 재봉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중국과 떼놓을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좀 타격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데믹 때 네. 중국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 다 불발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안 와요. 오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다 분석이 불발이었는데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많이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팬데믹이 한참이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은 별로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허언이었다. 중국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코로나를 한번 겪은 사람이 한 15명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다시 걸린 사람일 거다. 오히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봉쇄는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중국은. 그리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 연임 이후에 가장 화두가 경제 개발이거든요. 호황을 근데 다시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다. 중국 특성상. 이게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분명히 다시 봉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이게 중국발 이 코로나가 당장 우리나라 기업의 호재로 여겨졌던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주들에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엔데믹 때 호재라고 봤던 그 주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재확산을 한다고 해서 다시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중국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거나 중국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중국발 그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거꾸로. 그렇다면 중국발 이런 어떤 코로나 확산이나 중국 관련된 우리나라 주들은 주로 화장품이나 여행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최근에 G7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워딩이 바뀌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좀 친해질 수 있어. 좀 선별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친할 수 있으라는 저는 그 워딩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라 봐요. 그렇다면 아마 중국에도 봉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릴 거고 중국발 소비재 관련해서도 좀 더 호황이 나아진다면 우리 지금 잠깐 주춤하는 이 재확산 주춤하는 것들이 6월 한 달 좀 있을 때 오히려 이걸 투자 기회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엔데믹 때 사례와 비교를 해보고 재유행 때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뭐 광저우 포럼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방역 전문가들이 다시 또 뭐 예방 접종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살펴봤을 때 백신 관련주들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진단키트주와 치료제 관련주들 6월 한 달 동안 주가 향방은 어떨까요? 지난번 그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때 지난주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가 떴어요. 먼저 그것도 크게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국은 화이자 모더나 별로 안 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 쓰고 오히려 그 명품주는 깔아앉겠죠. 네. 중국이 그런 거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SD 바이오센스라든지 진단 키트가 오히려 좀 호재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안타까운 건 저는 게임 업종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네이버가 중국에서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단순히 네이버의 사건이 아니고 이게 한한령의 시작일 것 같은데 이게 되면서 중국의 게임 시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게임들이 검색이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원래는 중국이 그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의 판호 발급이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의 게임주를 좀 투자했던 분들은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중국의 낌새가 우리가 원래 중국 그러면 뭐 소비재 쪽을 물려봤다면 오히려 게임주라든지 다른 인프라, 특히 반도체 이런 쪽을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최근에 실적도 보면은 게임주들 그렇게 좋지는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해 나가면 좋을까요? 게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게임주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너무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 사실 발동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이버를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한한령이 이 발동된 거 마찬가지고 엔터주는 보시면 한한령이 있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괜찮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견조하게 견조하게 가잖아요. 실적도 내고 주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주에 대비해서 게임주들은 중국발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발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하면 사실은 게임주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게임에 대한 뭐 중국 내의 시장의 진입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게임주가 그나마 이나마 새롭게 버티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던 코인 사태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코인주가 또 엮여 있는 게 게임주예요. 네, 그렇죠. 코인을 다 그저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게임주는 중국의 한한령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서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신작 그렇죠.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중국의 그 마켓이 많은 게임주들은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그 게임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별을 좀 해야 된다. 이 한한령이 우리가 그 사드 사태 때 네. 회고해 보면 한한령이 쉽게 갈아지지 않거든요. 중국은 그 이런 걸 할 때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바이든이 그 G7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워딩 바뀐 언어들,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시장을 좀 녹이고 한한령을 누구틀어 준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시장 상황을 보고 게임주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게임주를 좀 보는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업을 좀 중심으로는 봐도 괜찮을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신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장 모멘텀이 금방 실망감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주도 신장 모멘텀이 좀 유효한 종목은 없을까요? 물론 신장 모멘텀을 유효하게 보는 종목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넥슨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위믹스 관련됐거나 네. 이렇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주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아마 이게 정치석까지 들어와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이 파국을 좀 넘겨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마켓 쉐어가 높지 않고 않으면서 신작이 나오는 게임주들은 좀 유심해서 선별을 해서 고정 투자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